자, 오늘은 면역 반응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면역 백신의 원리, 능동 면역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단위 클론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에 관한 지식들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거부터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 같은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우두를 접종했죠. 그래서 천연두를 박멸하는. 그러니까 백신과 항체를 이용해서 질병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제너가 개발한 이 종두법은 어떻게 보면 백신의 기원이 되겠죠. 백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킨 형태로 넣었죠. 제너가 생백신이라고 부르고요. 숙주 내에서 면역 반응은 증가시키지만 복제할 수 없는, 즉 병원체가 복제되지 않는 상태로 불활성화시킨 상태, 이거를 이제 사백신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겪어가면서 병원체에서 유래된 어떤 거대 분자, 단백질 덩어리거나 아니면 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DNA를 넣거나 RNA를 넣어서 만든 백신이 최근에는 이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RNA, mRNA 백신의 형태가 최근에는 잘 개발이 돼서 백신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을 만들 수 있던 기본적인 원리는 면역의 기억 반응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면역을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혹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자,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그렇죠? IgA 타입이라든지 이런 항체들을 전달받아서 수동적으로 면역을 일으킬 수 있죠. 혹은 우리가 이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듯이 후천적 면역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을 획득할 수도 있어요. 수동적인 면역은 우리가 이제 항체를 공급받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공급받으니까 이 항체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생존 기간이, 즉 우리 몸에서 보호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후천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재빨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어떤 신속하게 쓰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호 능력도 일시적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그 반면에 조금 느리지만 이런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요 방법은 우리 몸에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상에서 병원체에 자연스럽게 감염이 돼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듯이 백신을 투여해서 인위적으로 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 접종을 맞는다 하는 건 다 인위적인 방법이겠죠. 능동 면역은 면역계가 기억세포 중요하지. 기억세포를 이용하여 다시 병원체에 노출되었을 때 2차 면역 반응이 강하게 유도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게 이제 면역 기억의 특징을 이용하는 백신의 역할이겠죠. 자, 이제 아래 그래프는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예요.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항원 A에 노출되기 전 상태는 항체 A가 없겠죠. 그렇죠? 항체 A를 이제 못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원 A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쭉 항원 제이세포에서 항원을 노출시키고 보조 T림프가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 B림프를 활성화시키면 B림프가 형질세포, 기억세포로 나눠지고 그 형질세포에서 IgM이 만들어지고 IgM 다음에 IgG 타입 D가 만들어지면 이제 B림프가 성숙이 됐잖아. 그 다음에 IgG가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체액으로 방출돼서 이 항체 A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멸이 돼요. 28일 되는 시점에 항원 A하고 항원 B를 동시에 주입하게 되면 항원 A에 대한 면역 반응은 급격하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항원 A에 대한 뭐가 작동했기 때문이야? 기억세포. 이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량의 형질세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신속하게 항체 농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B라는 놈은 새로운 항원이잖아. 1차 침입이기 때문에 다시 1차 면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항체 A에 대한 1차 면역을 갖게 하는 게 결국은 백신이 될 거고, 백신을 미리 맞아두면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체 B는 1차 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놓으면 밀도 차에 의해서 두 동강이 납니다. 무거운 놈은 가라앉겠죠. 그래서 밑에 가라앉은 혈구,
혈구는 밑으로 가라앉히고, 그다음 그 위에는 혈장은 위에 뜨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혈액을 추출을 했을 때, 즉 28일이 됐을 때의 혈액을 추출해 보면 28일째 되는 상태에서 혈액을 추출해 보면 이 혈구에는 누가 있겠어? 그렇죠. 우리 적혈구, 그다음에 뭐 혈소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백혈구잖아. 백혈구가 있겠죠. 근데 백혈구인데 어떤 애들? 뭐 호중구, 그렇죠? 호중구, 그다음에 뭐 수지상 세포, T세포, B세포, 또 뭐가 있죠? 그렇지, 기억세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기억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한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혈장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치, 일부 항체가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시 28일째 항원 A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 기억세포가 뭐로 나눠진다? 형질세포로. 그리고 일부는 뭐로? 기억세포로. 나눠지면서 이 다량의 형질세포로 쪼개지는 거예요. 많은 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IG G타입의 항체가 대량 생산해서 체액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차 면역이 작동될 때는 많은 양의 항체가 병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신을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백신까지 설명했고, 다음은 다니클론 항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니클론 항체. 자, 항원과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 다니클론 항체를 이용하는 건데, 다니클론 항체. 다니클론 항체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서 또 봅시다. 자, 실험용 생물에 인위적으로 항원을 주입해. 생물에게 이제 항원을 주입해요. 그럼 이제 이 생물이 보기 보면 면역 반응 유도할 거 아니야? 후천성 면역 반응. 이렇게 해서 항체를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를 지금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정 항원에 한 번 이상 투여한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 그 혈청에는 아까 여기 혈청에 항체가 있었죠. 항원에 대한 다양한 에피토프, 항원 결정기에 대한 다클론, 여러 개의 항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클론 항체야. 우리는 그 다클론에서 한 놈만 뽑아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뽑아내는 그 실험적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큰 항원 항체 복합적 형성이 필요한 응집이나 면역 침강에 사용될 수 있어요. 다클론 항체는. 하지만 다클론 항체의 경우 원치 않는 다른 항원과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그치? 단일 B세포에서 얻어지는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주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를 침전시키거나 응집 반응을 유도할 때는 그냥 다클론 항체를 쓰면 됩니다. 다클론 항체는 혈청을 분리해서 반응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원하지 않은 세포도 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 다클론 항체가 나와 있어요. 다클론 항체. 자, 다클론 항체는 이 항원에 대한 항원 결정 부위, 에피토프가 총 4개 존재하죠. 그럼 이 에피토프 4개에 대한 항체가 모두 혈청에 존재할 겁니다. 혈청이니까 혈청에 모두 존재해서 떠다닐 거예요. 이게 이 혈청에 있는 항체가 섞여 있는 이 구조가 다클론 항체예요. 이 다클론 항체하고 이 항원과 항원 항체 반응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응집돼 있죠. 무거우니까 침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4종류의 에피토프에 서로 다른 항체가 이렇게 다 항원 항체 결합을 해서 뭉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다클론 항체일 거예요. 근데 에피토프 1에만 반응하는 항체만 골라보자 이 얘기야. AB1만 고르면 항체 인이 될 거고 AB2, 그다음에 AB3, AB4 그렇죠? 각각 다른 같은 종류의 항체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험적 기술을 좀 볼 거예요. 먼저 생물을 먼저 이용하죠. 쥐를 마우스에다가 항원을 집어넣으면 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유도될 거 아니야? 비장. 그러니까 이제 2차 림프 기관이 2차 림프계, 1차 림프계가 2차 림프계에 있는 이 기관인 이 비장 세포를 떼요. 파괴하게 되면
이제 세포도 있고 뭐 항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에서 형질세포, 지금 분화되고 있는 형질세포만 이렇게 골라냅니다. 자, 이 형질세포에다가 골수종 세포를 결합시켜요. 좀 세포 융합이 되는 거야. 이게 융합, 세포 융합. 골수종 세포는 뭐냐면 암세포예요. 봅시다. 골수종 세포. 자, 골수종 세포는 골수에 있는 형질세포가 동일한 계열의 형질세포네요. 비정상적으로 분화하고 증식하여 나타나는 혈액암을 골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한 개에 증식된 골수종은 동일한 종류의 항체를 생산해내므로 혈액 내에 특정 항체가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 뭐야? 계속 분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형질세포 한 개가 암세포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비하니까 요 특정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검사할 때. 이런 골수종 세포를 취해다가 내가 원하는 형질세포랑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융합된 세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브리도마라고 부릅니다. 하이브리도마. 이게 하이브리도마 세포만 선별하는 거야. 뭐 어떻게 선별할 거냐? 융합을 시키면 세포 융합이 된 놈도 있고 안 된 놈도 있고 그럴 거 아니니? 그럼 세포 융합이 된 놈이 하이브리드 도마예요. 그럼 안 된 것들은 어떤 거야? 형질세포와 골수종세포가 이제 융합이 안 되고 서로 따로 있는 상태의 애들은 선별이 돼야죠. 그럼 어떻게 선별하냐면 HAT 배지를 이용해서 선별합니다. HAT 배지. 그럼 HAT 배지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아미노프테린이라는 놈이 HAT 배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합성하는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아미노프레틴은 골수종 세포가 막 세포 분열할 때 DNA가 합성되지 않도록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골수종 세포가 제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수종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HAT 배지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남냐면 하이브리도마 세포만 선택해서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골수종 세포는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러면 여기 형질세포는 HAT 배지에서 한 방에 제거가 되지 않는데 형질세포 자체가 시간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이 형질세포가 사라져요. 즉 HAT 배지에 증식을 하지 못하고 즉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형질세포는 제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하이브리드 도마 세포만 남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도마 세포 중에 각각의 클론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각각의 클론들을 분류해서 이 클론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야. 골수종 세포는 무한증식입니다. 무한증식을 하는데 형질세포니까 뭘 만들어?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타입의 클론을 이제 선별을 한 다음에 각각의 클론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다 클론이 아닌 거죠. 단일 클론 항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실험적 원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치료에 이용이 되는가를 이제 볼 건데요. 일단 단일 클론 항체의 경우 암 면역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 중, 즉 항체 자체만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면역 치료제 중 대표적인 게 리투시맙이라는 게 있어요. 리투시맙. 얘는 항체입니다. 항체인데 B세포만 골라서 결합할 수 있는 항체예요. B세포에 공통적인 에피토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공통적으로 B세포만 발현하는 CD20에 대해서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골라서 B세포만 골라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B세포 모두 다 발현되기 때문에 정상인 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 유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만 골라서 타격해야 되는데 이부 B세포도 망가지기 때문에 역효과도 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활발하게 증식하는 암세포가 또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가지 타입, B세포에 어떤 암이 생겨서 생기는 이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타입이 존재해요. 그래서 B세포 림프종이라든지 아니면 DLBCL이라고 하는데 확산성 대세포 B세포 림프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뭐 만성 림프종 백혈병 이런 거, 그다음에 버킷 림프종 이런 거 모두 다 B세포의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의해서 암세포가 되는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CD20을 인식하는 항체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면역 치료제로. 리투시맙이 대표적인 애예요. 그래서 B세포를 이제 결합해서 B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쥐라든 이런 생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생물,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단일 클론 항체를 제작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하튼 우리가 이제 면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백신, 두 번째는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확인 문제로 두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백신별로 예방 접종의 횟수와 효과 기간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마다 독감 백신을 사가를 해년마다 맞잖아요. 왜 이렇게 해년마다 맞아야 되는가? 혹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백신별로 왜 효과 기간이 다를까? 이 부분을 좀 찾아서 공부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암세포만 골라서 산화시키는 항체의 작용 원리는 뭘까요?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항체. 자, 우리가 항체가 딱 결합하면 항체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지. 대식세포를 불러오는 옵소닌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체랑 누구랑 결합했어요? 보체랑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보체에 의해서 이런 세포막이 터지면 제거가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답을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